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발골수종의 치료항암제 요법 중에 하나인 KRD라는 요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KRD라는 요법은 보통 1차 약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1차 치료 이후에 병이 나빠지거나 재발한 경우 또는 1차 약제에 대해서 치료의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2차 약제로 사용하는 요법입니다. 이 KRD 요법에 3가지 약물이 들어가고 이 3가지 약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치료 과정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약제는 카필조맵이라는 주사제와 레날리도마이드라는 먹는 약, 덱사메타존이라는 약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덱사메타존은 먹는 약으로 쓸 수도 있고 주사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약자를 카필조맵은 K, 레날리도마이드는 R, 덱사메타존은 D 이렇게 해서 이 약자를 조합해서 KRD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카필조맵은 항암제 성분 중에서 표적 치료제에 해당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이 약제는 다발골수종의 종양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은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에서부터 출발한 약인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과거에 임산부들이 입덧을 할 때에 사용했었으나 입덧 때문에 사용한 환자들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기형아 나오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다발골수종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탈리도마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 탈리도마이드의 부작용과 효과를 계산을 해서 만든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덱사메타존은 호르몬제입니다. 호르몬제를 쓰는 이유는 이 다발골수종의 근원이 되는 형질세포라는 게 림프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림프구 계통의 세포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게 되면은 저절로 죽어서 없어지는, 사멸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이 3가지 약제를 잘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료하는 과정을 보시면 4주의 일정으로 약이 들어갑니다. 약제가 투여되는 게 좀 복잡합니다. 카필조맵 K는 첫 일주에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월요일, 화요일 2번 주사를 맞고, 한 번 주사를 맞는 시각은 30분 정도 투여가 됩니다. 레날리도마이드 R은 첫 1주, 2주, 3주에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용량의 알약을 먹는 약으로 투여를 하고, 그래서 총 3주 21일간 약을 먹고 마지막 주는 약을 쉽니다. 덱사메타존이라는 호르몬제는 이 칼필조맵이라는 약이 들어가는 첫날에 보통 약을 칼필조맵 투여하기 직전에 주사로 투여하기도 하고 또 먹는 약으로 투여할 수도 있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4주 동안 매주에 한 번만 투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를 맞으실 때는 보통 입원을 해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되게 처음 치료할 때는 입원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원으로 주사를 맞거나 먹는 약으로 계속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날리도마이드를 투여하실 때는 특히 남자분이나 여자분 중에서 폐경이 오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가임기, 즉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여자분이 투여를 할 때는 이 탈리도마이드의 그런 여러가지 부작용을 감안을 해서 반드시 임신 여부를 측정을 하게 돼 있고, 보통 소변 검사로 저희가 임신 여부를 측정을 하고 반드시 이 약을 투여하시기 전에 동의서를 받고 그러한 약제를 투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등록 절차가 있어서 그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4주 간격으로 약을 투여를 하신 이후에 다시 M단백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정상인지를 보는 일반 혈액검사와 간 기능과 콩팥 기능이 정상인지를 보는 일반 화학검사를 해서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고 반응이 잘 유지되고 있고 다른 부작용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걸 1회차를 끝내고 다음 2회차, 3회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보통 4회차까지 진행한 이후에 다시 MRI나 PET 검사 같은 걸 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확인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4회차, 8회차, 12회차까지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회차까지는 이 칼필조밉이라는 주사를 매주에 한 번씩 매주에 2번씩 이렇게 3번 맞는 걸로 되어 있지만 보통 13회차부터 더 이상 쓸 때는 2주째에 맞는 주사를 맞지 않고 첫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에만 이렇게 각각 2번씩 투여를 하는 식으로 약을 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12회차, 13회차까지 가기 전에 이미 한번 재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괜찮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괜찮고 장기의 기능이 괜찮으면은 이제 이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병의 상태나 보험급여에 따라서 자가이식이나 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만약 이식을 하기 어려운 분들, 나이가 많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장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식이 없이 최대 16회까지 계속해서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RD 요법의 부작용은 칼필조밉이라는 약제가 만드는 부작용들과 레날리도마이드, 덱사메타손이 만드는 부작용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칼필조밉이라는 약이 만드는 부작용 중에서 흔한 부작용들만 골라보면은 처음 투여를 하신 이후에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몸이 붓는 경우가 있고 가슴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 전보다 많이 피곤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 또는 불면증 같은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빈도는 보통 10에서 30% 정도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들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텐데 약을 용량을 줄이거나 횟수를 조절하거나 또는 이 각각 고혈압 같은 경우는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 통증에 대한 원인 평가와 거기에 대한 치료, 불면증에는 수면제, 두통에는 진통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구역질과 구토도 많지는 않지만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설사와 변비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적절한 약, 구토방지제, 그리고 설사는 설사지사제, 변비에 대해서는 변 완화제를 투여를 하면서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칼필조맵이 투여하신 분들 중에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콩팥 기능이 나빠질 때는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콩팥 기능 처음부터 나쁜 분들이 만약 투여를 할 때도 이런 약을 용량을 조절을 해서 투여를 하는데 이렇게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골수 기능이 억제가 되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백혈구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런 백혈구 수치를 측정을 해서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백혈구를 올리는 촉진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만약 백혈구가 낮아서 환자분이 열이 나거나 그런 감염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백혈구를 올리는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혈소판이나 적혈구가 떨어질 때는 역시 적혈구를 올리는 주사다. 혈소판 또는 적혈구에 대한 수혈로 우리가 그걸 보충하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의 부작용은 이 약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부작용이 신경독성이 있어서 이 신경독성에 의해서 손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신경독성이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인 신경독성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통제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덱사메타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대개 투여했을 때 얼굴이나 손이 붓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면역 억제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균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면은 가끔 딸꾹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딸꾹질은 우리가 약이 있어서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이 덱사메타존을 사용하면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러한 약제를 조절을 하면서 약을 위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발굴수종의 항암 치료 중에 하나인 KRD 요법은 1차 요법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대개 1차 요법에 실패하거나 1차 요법의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경우 2차 요법으로 사용하는 약제이고, 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카필조밉 K, 레날리도마이드 R, 덱사메타존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카필조밉은 표적치료제로 주사제가 되겠고, 레날리도마이드는 과거 탈리도마이드를 개선한 약제인데 먹는 약으로 쓸 수가 있고, 덱사메타존의 경우는 호르몬제인데 주로 먹는 약이나 주사약제 형태 두 가지로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투여 일정을 보면은 총 4주 간격으로 투여가 되고요. 카필조밉은 첫째 주에 첫날, 둘째 날, 월요일, 화요일 날 보통 투여를 하고, 레날리도마이드는 첫째 주에 계속해서 투여를 하고, 덱사메타존은 첫째 주에 첫날에 주사 또는 먹는 약으로 투여하는데 2주차, 3주차에도 똑같은 일정으로 반복을 하고, 마지막 4주째에는 덱사메타존만 먹는 약 또는 주사로 투여를 해서 4주의 일정 1차, 1회차가 끝나게 됩니다. 1회차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M단백과 일반 혈액 검사, 화학 검사를 해서 병이 예정대로 좋아지고 있는지, 또 피검사나 간 기능, 콩팥 기능은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서 모든 것이 문제없고 치료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은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가 있고, 4회차까지 간 이후에 다시 영상 검사를 해서 병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병이 잘 좋아지고 있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유지되고 있으며 부작용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최대 16회차까지 할 수가 있고, 보통 12회차 이상부터 쓸 때는 2주째 들어가는 칼피조밉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주지 않고 1주와 3주째만 각각 2번씩 투여를 하는 거로 조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카필조밉은 고혈압, 부종, 가슴 통증, 피로, 두통, 현기증, 불면증, 구역, 구토, 설사, 변비 같은 것들이 10에서 30% 정도에서 나타나고, 상당 부분의 환자에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되겠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떨어지는 골수 억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역시 호중구 감소에 의한 발열을 조심해야 돼서 열이 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 그럴 때 적절하게 백혈구를 올리는 약과 항생제를 투여를 해서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레날리도마이드는 전통적으로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손발저림이 가장 큰 부작용이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약제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또는 약 자체의 신경독성을 줄이는 그런 여러가지 진통제를 같이 투여할 수도 있고, 물리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덱사메타존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을 하시는 경우 주사로 맞게 되면은 이제 혈당이 올라가거나 얼굴과 손발이 붓거나, 또는 약제에 의해서 자꾸 기력이 없어지거나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런 덱사메타존에 의해서 염증이, 감염이 잘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딸꾹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약이 있어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